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2020년 첫 방송. 예, 맞습니다. 첫 방송입니다. 예. 네, 오늘이 그래서 먼저 이 방송을 듣는 또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입니다. 건강하시고 예, 특히 건강하시고. 요즘 독감 유행이던데 예, 맞습니다. 독감도 걸리지 마시고. 예, 독감 걸리지 마시고. 네, 뭐 또 따로 혹시 사실 덕담이나 뭐 덕담 있으세요?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 메이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가 아니죠. 그렇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질을 추구하면서 저 나름대로 보고 뭐 만드는 것에 정말 큰 기쁨을 느낍니다. 핑크패너님 올 한해도 참 많은 이제 저희에게 저를 비롯하여 듣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끼리 네. 좋고 뭐 어떻게 뭐 덕담을 뭐 이걸 시청하는 청취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끼리 덕담인 거야? 그렇죠. 또 하나 또 즐거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광고를 한번 달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24만 분을 채워야 되는데 예, 거기에 지금 20만 4천 분을 채웠습니다. 4만 분을 더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래요? 예. 와, 그러면은 잘하면 1월 달 안에 될 수도 있겠네. 4만 분을 1월 달에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데 하여튼 왜냐면 우리가 그때 24만 부 얘기했을 때가 11월인가 그때로 기억하거든요. 예. 10월 11월이거든요. 저희 그때 반도체 쇼스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여튼간에 이번 달 안에 재수주면 될 수 있다. 늦어도 어쨌든 2월이면 되는 거네요. 한 2만 분 정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늦어도 2월이면은 그러면 드디어 이제 저희 방송도 방송 보려면 광고 하나 좀 되는 거야. 예. 아까 어떤 이제 다른 이제 1급 방송을 찍는 분이 쓰신 걸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방송이 1등급인데 거기 부는 광고료가 최저임금도 안 돼 막 그러시면서 좀 괴로워하시는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붙여보는데 정말 의의를 두고서 저희 좀 핑크선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하시는데 저희가 정말 많이 했고 20만 분을 채웠습니다. 4만 분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더나 요즘 유튜브 무섭더라고요. 그 저작권이 되게 까다로워서 저작권 좀 문제되면은 블라인드 처리해버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은 그 해당 채널을 아예 폐쇄해버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저작권이라면 어떤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음악이라든가 음악 또는 이렇게 올리는 방송 중에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본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진 같은 거야 또 모르겠는데 아예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 말 그대로 그거를 이제 되게 까다롭게 지금 보나 보더라고요. 슬픈 이야기네요. 뭐 한쪽 뭐 그렇긴 하죠. 카피라이트 있는 분들한테 그렇죠. 자기 이제 창작 그게 있는데 이게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갖다 쓰면 좋은데.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방송 접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데 유튜브가 해서 이거를 계속해봤자 수익이 안 난다고 이제는 새로운 채널 만들겠다고 이렇게 채널을 이동한 분이 많군요. 그러면. 네. 근데 채널을 이동을 해도 이제 그런 쪽으로 하던 사람은 사실은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걸로 수익을 냈던 사람들인데 그런 저작권을 약간 이제 편집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저희는 그럴 일은 없겠죠. 저희는 뭐 크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쓰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쓰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해외 있는 데이터라서 그러니까 영화나 그런 거면 사실은 유튜브가 알 수가 있는데 솔직히 해외 이런 투자 데이터를 이제 광고한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설마 유튜브가 알 리가 있겠어요? 저작권 얘기하면 살짝 또 겁이 나긴 하지만 설마 큰 회사들에서 저희하고 같이 더나 우리처럼 이름 없는 데는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한 300분 되시는데요.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설마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고품질의 방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저희들은 고품질의 방송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절대 저희 방송 보고선 유튜브에 찌른다던가 뭐 이런 것만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네, 복귀를 해볼까요? 오늘 이제 뉴스가 좀 멋지게 나왔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1차 합의라고 하는 페이스 1이라고 하던데요. 그걸 했다고 방송 나와가지고 좋아서 세상이 뭐 다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드디어 헬게이트가 열렸다라는 얘기도 하던데요. 중국의 헬게이트가 드디어 열렸다. 중헬게이트 열다면 어떤 중국의 헬게이트가 열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일본 사례처럼 예, 그때 플라자이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진행되는 거랑 예, 예. 중국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뭐 있던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갖고 좀 자료를 찾아보고 옛날에 모았던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네. 두 가지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상인과 광인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되게 막 쥐어짜죠. 네. 뭐 역시 사장님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제가 옛날에 모시던 사장님들과 좀 다르긴 한데 아마 다른 회사에 그런 사장님 좀 계시지 않을까. 약간 광인과 현자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어디 감히 트럼프랑 그 끼껏해야 동네 사장님하고 비교를 하세요. 그런가요? 아무리 그래 들었지. 저 사장님 광인 아니었어요. 제가 모시던 분들은. 아니 여하튼간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끝판왕이신데. 마이클 블룸버그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부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줄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뭐가 변화가 있는가 좀 보시면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 1차 합의했다고 하는데 추산한 걸 좀 봤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이 있습니다. 색깔을 좀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중국이 이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던 관세입니다. 좀 높았죠. 원래 높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개도국이니까. 그렇죠. 아무리 등치가 커도 개도국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을 하던 나라라 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낮았었어요. 낮았었는데 조금씩 올려갖고 여기까지 쭉 올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최고 얼마까지 가려면 대략 한 21%까지 둘 다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 직전에 21%였었죠. 더 밀어붙이겠다 했었는데 밀어붙이지 않고 이제 멈춘 겁니다. 깎아줬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부과 안 했다고. 부과 안 해서 얼마나 줄어드는데 이제 하면은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 1.7% 줄어듭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1.7%.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해야겠네. 그 그렇죠. 정도면. 원래 21%에서 19.3%로 줄어들었고 나오로는 이제 방송으로는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바꿀 거야. 왜? 네, 그렇죠. 이거 풀어주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안 지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지키면은 잘 지키는 거 봐가지고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변한 게 없습니다. 제 눈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와, 다 잘 될 거야. 이제 뭐 다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잘 팔리고 뭐 다 날아갈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좋아, 뭐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참 고민 한번 해봤죠. 그래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합의가 되면 누가 가장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제 조사해놓은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건데요. 좀 크게 보죠 한번. 그림을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기가 보시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가장 충격을 받는가? 1등이 한국입니다.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타이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받는 전체 충격의 한 절반 정도는 반도체 쪽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제작 자료 조사하는 건 골드만삭스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센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뭐 이유가 있겠죠. 저희는 뭐 거기까지 이유는 잘 모르니까. 일본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대만, 한국이 제일 크게 받고 일본은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작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미국하고 경합하던 물건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밸류체인 요 나라들 셋이 중국에서 많은 것을 이 세 나라한테 사갔던 거죠. 이제 사가는 것이 미국 쪽으로 아마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말을 하면은 이 예상이 맞다면은 아마 한국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걸 딱 쓰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더 좋아질 거라고 왜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반도체 가져오면은 다 가져올 수 있겠냐고. 어차피 생산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뭐 역으로 돌려서 한다던가 아니면 비교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럼 뭔가 사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마 미제를 사갖고 가져갈 것이고 한쪽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한국제 사다가 재포장해갖고 내보내지 않겠냐고. 바보가 아니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한두 푼 나갈 것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어치 사가야 되는데 설마 그거를 미국에서 눈 뜨고서 가만히 바라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장 이 수치만 바라봐가지고는 한국 증시의 이번 합의가 절대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016년 한국 주식시장 현 상황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이 오르고 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이 3시 17분인데 코스피 지수로는 0.73%, 코스닥 지수는 0.95% 정도 올라가면서 미중 합의의 행복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광기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2~3% 오른 것도 아니고 0.몇% 올랐는데 광기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합의가 돼갖고 가장 손해를 볼 게 우린데 그래도 합의했으니까 좋아하고 이거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 뭐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2~3%가 아니라 0.몇 % 올랐는데 광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심합니다. 이 정도 표현은 제가 그래도 심합니다. 네, 아니,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부터 점점 더 이 합의에 따라서 이익이 합의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에 미국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미국이 이제 옛날에 보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 배상금이라는 걸 받아냈었죠. 네네. 네, 배상금 이제 돈 뜯어가는 거죠. 돈 뜯어가는 거 대신에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전쟁을 하고 돈 뜯어가는 대신에 뭐 물건 사가는 걸로 2천억 달러 이제 합의를 본 건데 네. 저기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합의금을 중국이 주는데 그 합의금은 사실상 한국에서 뺏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에서 빼가지고 미국으로 돌리는 거랑 말레이시아까지 합쳐서 주는 거랑 거의 진배 없기 때문에 독일도 좀 충격을 받네요. 네. 진배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이 넷이서 같이 미국의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이다. 정도로 보셔도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독일 주식이 가는 것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합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건 언제쯤을 예상하나요? 그러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2천억 달러 상당을 사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2년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파괴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이제 수입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예.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걸쳐 갖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네. 겁니다. 아마 그 후에도 한동안 2년 정도면은 이제 거래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설비들이 바뀔 테니까 그 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국 주식은 이것에 열심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또 관세율로 넘어가서 보시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0.7% 미국 관세 내린 것만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역량이 꾸준하게 줄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아시아 국가들 수출량이 늘었으므로 좋아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반대 또 반대입니다. 왜 그런데요라고 말씀하시면 관세가 최고치를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많이 나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 나갔는데? 라면 관세를 더 두들겨 맞을까봐 겁이 나서 선도적으로 미국으로 물건을 보냈고 그거에 맞춰서 중국에서 물건이 나갔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1일이 지나갔죠. 근데 춘제라는 게 중국에 있고 우리 설이 있죠. 이게 좀 떼겨졌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 1월 달로 와 있죠. 그렇죠. 1월 말 다음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먼저 선도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춘제가 진행이 되면은 중국도 수입이나 수출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휴가에 들어간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하긴 걔네들은 그게 뭐 대륙이 넓으니까 약간 좀 여전히 그런가? 한 달씩 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걔네들 교통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시골집 가는데 보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갔다 왔다 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근데 아직도 그런가? 걔들은? 그러게. 뭐 고속열차가 뚫려가지고 좀 나아졌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실제로 옛날에는 갔다 온 거 그냥 한 달이라서 회사 때려치고 갔다가 새로 취업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륙이 넓으니까 춘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 벌써 대륙 이동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긴 뭐 지금쯤 출발해야 보름이면 도착을 하겠네요. 그렇게 집이 신강성이면은 그러니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맞네요. 그렇게는. 대륙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자료가 나오고 있고 아마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뭔데 너 계속 안 좋은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이잖아. 안 좋아 보여요. 제 눈엔 안 좋아 보여요. 여하튼간에 그건 맞는 말이잖아. 이거 좋아진 지표 없다고 이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좋아진 네. 지표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뜯고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고 거기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들이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네. 산업 생산 모든 것들이 갖고 아마 한 3월, 4월쯤 되면은 지금 발생했던 모든 바이어스, 뭐 소음 들이 네. 아마 제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 잠깐 전에 이제 핑크편이 말씀해 주셨듯이 프라자 합의 때 일본이 겪던 걸 중국이 또 겪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가능성도 그러니까 충분히 겪게 있다고 되지 않겠냐. 결국은 이제 외환 그거를 이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 사이클에서 얘기했던 이제 외국 애들이 돈을 지금은 그렇게 급격하게 못 가져가는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그 시장이 열렸으니 만약 지옥이 되면 그나마 중국이 막았던 게 이제 힘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가 2020년 1월 16일자에 중국의 집값 상승률은 6.6%가 나왔거든요. 6.6%는 게 1월이요? 예, 1월이요. 1월이 아니라 지난 12월 자료죠. 12월. 그러면은 작년 2019년 1년 동안 그렇게 올랐다. 지금 발표된 게 이제 6.6% 전년 동월비로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8월에는 9.7%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숫자가 나오기를. 네. 예,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뭐 너무 안 좋은 것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좋은 거 보는 게 아니고 많은 매크로 투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곰님을 안 좋은 게 본 건 아니고 봤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제가 본 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봐보니까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곰님이 예. 정확하게 뷰는 안 좋은 걸 본 게 아니라 봤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보는데 중요 지표들이 안 좋네?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야, 너 관세 내려가 되게 좋다는데 너는 왜 안 내렸다고 그래? 그러면 계산해보니 1.7%밖에 안 되는데 전체 21%에서 이건 뭐 아니잖아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러고 실제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좀 뭐라 그럴까 어차피 이런 방송을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특히 반도체 안 좋다 얘기를 하시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성전자 가서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사서. 뒤에 가서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했던 반도체 시옷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충 방송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올 2020년 5월 6월을 어쨌든 얘기를 했었던 거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또 바로 같이 방송 진행을 하는 전 정작 삼성전자를 작년에 사서 멋지십니다. 이거는 이따 얘기하는 게 낫겠구나. 그 반도체 얘기할 때. 네,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반도체 쇼트 의견이세요? 쇼트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반도체가 한 반토막 나면 저희한테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까요? 그럴 리가? 욕하겠죠? 이 새끼 죄송했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춰도 욕먹을 거라고 자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분석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분석과 되게 다르게 다이버전스 되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또 의견을 또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은 한국에는 안 좋다는 의견들이 주요 분석가들에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있다고 하는데 무역 분쟁이 해결됐다 아니면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대로고 더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고 관세가 20%대의 양국이 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무역량이 늘 것인가 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작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선도적으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딘가에 중국 어딘가에는 대규모 재고들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재고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안 좋게 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곰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작년부터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악화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미리 빼간 거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터질 거다. 이렇게 어쨌든 얘기를 맞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성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세게 말을 하죠. 이제 뭐 이게 어지간한 말을 못 하는데 다이버스가 너무 심합니다. 심해서 좀 더 좀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간 드는 생각이 예. 악에 바쳤구나. 악에 바친 건 아니고 어? 이게 뭐 아니 어쨌든 순간 그 생각이 드네. 악에 바쳤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순간 그렇습니다. 평소엔 내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라 그래도 아닙니다. 주저주저 하더니 오늘은 내가 막 펌프질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먼저 세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네. 아까도 이제 핑크나님 이제 시작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이제 뭐라고 쓰면 어그로들이 막 끌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 없어졌습니다. 네. 이제 계속 느끼는 거죠. 저 새끼 저거 안 맞네 하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기 때문에 네가 뭐라 그래도 보지 신경을 하니까 이제 하신 얘기 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새끼 그럴 수가 있는데 오르면 어디서 개가 짖나 보다 이럴 수 있죠 사실.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상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주가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예상했던 상황들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그래서 주가가 이상하게 가는 거지. 하필이면 주가만 틀리네. 제일 주가, 중요한 게 주가인데. 주가하고 몇 가지 더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뭐 차이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IHS 마켓의 미국 이제 PMI가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듣거나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결론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거의 모든 거의 종합은 결국엔 주가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치면. 이게 저희 선배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측은 어려운 거야. 말해놓고 나면 내가 거짓말한 게 돼버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주가는 안 맞았는데 뭐 산업 생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이라던가 네. 아니면 재고라던가 이제 다른 거시표들 쭉 분석을 해보면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따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너는 못 맞췄잖아라고 말하면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지만 제가 맞출 수 있으면 이 방송 안 찍겠습니다. 가서 핑크패드님하고 손잡고 가서 선물해가 떼돈 벌어야지. 이걸 찍고 있을 리가 없죠. 맡기다가 안 맡기다니까 이걸 하고 있겠죠. 제가. 더나 시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치면은 말한 대로 움직이면 대한민국 부동산은 벌써 폭락했어야죠.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으로 막고 있는데도 계속 오르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 작년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앙은행과 맞서는 것은 위험한 짓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중앙은행이 끌어올리겠다고 하니까 돈을 퍼부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걸 보고서 네. 시급했습니다. 작년 말엽에 돈 퍼부은 양은 거의 서프라임 오기 때 미국 정부에서 중앙은행에 퍼부었던 그 돈 수치만큼 퍼부었습니다. 3개월 동안 퍼부은 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퍼부을 수 있겠냐 질문이 계속 들어왔는데요. 저는 못 퍼본다고 봅니다. 서프라임 때도 못 퍼봤으니까 네. 영원히 퍼붓지는 못하고 좀 멈춰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퍼붓는 건데 좀 지켜보죠.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기다려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지금 사실 곰님이 얘기하신 건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내내 얘기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렇게 듣고 지금 또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할 때 또 듣다 보니까 뒤에 또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네요. 이제 이게 그 거시라는 거 제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시랑 하는데 한 달에 점이 하나씩 찍힙니다. 네. 점이 하나 찍히는 것 같고 세상아 만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그렇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게 점을 하나씩 찍다 보니까 이게 추세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갖고 이 점이 밑으로 찍히기 시작하면은 계속 밑으로 찍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면 점이 이제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다 보니 잘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성이라는 건 쉽게 꺾이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시작이 되면요. 그리고 그 추세성과 일반적으로 다른 것들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똑같은 추세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달리 나갈 때는 참 주가도 똑같이 추세가 지금 올라가니까 각종 지표가 있어도 계속 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다음 방송에서 무슨 지금 이 방송은 예고편이야? 예고편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다음 방송. 맞습니다. 다음 방송 얼마나 대단한 방송을 도대체. 그런 건 아닌데 다음 얘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거 마치고 요 다음 방송을 한번. 벌써? 계속해서 예고만 하다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번 방송은? 주식시장 얘기를 또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예고만 하다가 네, 끝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